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 어디 계세요? 장로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요. 얼마나 애통으로서 눈이 짓물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 1장 13절. 펄펄 끓는 가마솥이 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이 남쪽을 향해서 기울었습니다. 뭡니까?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점령하려는 계획을 하고 작전을 하고 있는 그것을 유대민족은 그것도 물론 천하대표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계시를 주십니다. 북한이 공산당이 남한을 적과 통일하려고 가진 애를 쓰고 그렇게 참 말도 못하는 시달림을 받고 우리 민족이 70년 이상을 살았는데 우리 민족은 그것을 너무나 거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너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무식하고 아주 모르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교회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은 우리나라인데 하나님을 배신한 일을 교회가 했습니다. 북한 편을 들고 이 살기 좋고 훌륭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죽이고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2009년 3월 1일 날 3.1절 특별 성명을 해야 되죠. 단체들이. 우리나라 개신교 831명의 목사가 시국선언을 하는데 뭐라 그러니 북한은 찬양하고 남한을 죽이는 성명을 밝힙니다. 그 기사를 읽고 내가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데 가서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 그래서 내가 미국이나 한국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불나면 전화번호 몇 번 걸어요, 목사님? 911 걸죠? 한국에서는 119 거꾸로네. 한국에서는 범죄신고는 112번 걸죠. 불나면 911 걸고. 나라가 망할 때는 무슨 전화 걸어야 돼?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소방수사에 전화 걸어야 되겠어요? 경찰에 전화 걸어야 되겠어요? 아니죠, 사모님. 하나님 걸어야 돼. 내가 전화번호 가르쳤습니다. 333 걸어요. 333번 전화 걸어야 했어요. 장로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333번?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요. 나라가 위급하고 민족이 시련을 당할 때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지만 너희가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들이 차마 감히 상상도 못할 무섭고 놀랍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응답하겠다는 말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가서 강의할 때마다 지금 바로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다. 나라의文明이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한국에서 내가 하는 때 좀 나 나름대로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진짜 재미있는 얘기, 목사님 어디에 써먹으라고. 진짜 한국 사람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게 3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요? 사자 코털을 덜 건드리면 안 돼요. 사자 코털을 덜지면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상상을 좀 해보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 퇴직금 손대지 마. 맞죠? 아버지 퇴직금 손대지 마라. 세 번째, 한미동맹 손대지 마라 이겁니다. 한미동맹 손대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잘 사는 이유는 한미동맹 덕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서울에 지난 4월 달에 서울에 있었는데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반미주의자 단체들이 거기 나가서 미국 대사관 정문에다가 미국 물러가라, 한미동맹 파기하라. 미국 물러가라, 한미동맹 파기하라. 국회 인정하라. 이런 제목을 하는 거예요. 속이 터지죠.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 속이 터지겠죠.
속이 잠이 안 오죠.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국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누구 덕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살아오고 경제발전으로 국가를 지켰는데 미국 물러가고 미국 절수하라 한미동맹 파기하라. 그런데 그게 4월 7일이요. 4월 10일 날 내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미국 워싱턴에 링컨 메모리얼이 있어요. 링컨 기념관. 링컨 기념관 앞에 한국전에 참전을 미국 사람, 미국이 한국 참전을 그 기념이 기념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 해병대가 정장을 하고 악사들이 연주를 하고 뒤에서는 남성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말로 아리랑을 불러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불러볼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나네. 한국 사람이 반미운동을 하니까 너희들 우리 버리면 발병나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 반미운동을 할 수 있느냐. 아리랑 가사 똑같아. 나를 버리고 가는 이는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나네. 그 얘기 다음 그 얘기인데 그걸로 끝나는 그 가사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 거니? 미국도 너희들 버리고 안 가. 발병나.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울었습니다. 내가 울었어요. 이것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반도의 어려움을 지금 처해 있는 한반도 어려움을 미국의 대북 전략이나 남한 대남 전략이나 국제 정세를 모든 걸 종합해서 그 얘기를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한국 사람에게 신심을 주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한국의 최고 국가 위기를 맞이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다니면서 신심을 줍니다. 그 신심을 주는데 내가 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것은 실제 있었던 사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을 우리를 안 버려줄 거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내 직분 집사야. 내 친얘기 주신 친얘기는 장로들이 없습니다. 집사인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 속에서 꿈틀을 그리는 걸 나는 눈으로 봅니다. 그 얘기를 오늘 허락합니다.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고 싶죠? 네. 기다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은 많은 사람 국민이 새로운 각성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내가 그 증거를 대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될 때에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투쟁의 결과로 독립이 됐고 나라가 섰습니까? 아니면 미국이 2차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한국이라 탄생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장로님? 후자죠. 상해 임시정부가 독립투쟁한 건 알아요. 존경해야 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독립된 건 아닙니다.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 탄생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데는 누구의 덕입니까? 예? 미국의 덕이라고도 우리 더 가깝게 얘기합시다. 가깝게. 이승만 박사의 독립투쟁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은 반 이상이 친소 성향의 사람들이었어요. 친소 성향. 이승만 박사가 아니고 김구 주도로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때에 상해 임시정부 다른 나라나 다른 단체나 조직에서 경제 원조를 받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건이 있습니다. 소련의 크렘린에서
200만 루블을 지원하는데 약속을 했어요. 200만 루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예요. 근데 거기에 60만 루블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박사가 절대 반대입니다. 받지 말라. 크렘린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받지 말라. 근데 그 60만 루블이 누구 손에서 어떻게 없어졌는지 기록도 없고 몰라요. 이승만 박사가 생각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상해 임시정부, 광복군 3,000명 있는데 무기 총 한 자라도 없는 이 광복군이 일본하고 어떻게 싸워서 독립을 지었지? 안 됩니다. 나는 미국을 간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이용해서 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나는 대미 예결할 때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으로 떠나서 이승만 박사는 장장 40년간 모세처럼 정확하게 40년이야. 40년을 거기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투쟁을 하고 애교하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모든 대학교 수재들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따는 데는 적어도 8년 내지 12년이 걸려요. 이승만 박사는 이 세 과정을 불과 5년에 다 끝내버려요. 조지 워싱턴에서 학사,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에서 박사가 했다는데 이 5년 만에 이 과정을 다 끝내는데 이 세 학교의 기념관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본교가 배출한 최고의 영재는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승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 좀 쳐봐요.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입니까? 그랬습니까? 거기서 미국 정계에서 모든 요인과 심지어 윌슨 대통령 모든 정치인이나 지도자를 하면서 애교 활동 대한민국을 구해주시오. 대한민국 구해주시오. 거기서 애교 활동하고 투쟁한 결과 이승만 박사의 박사 논문은요. 윌슨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이승만 박사의 논문을 인용할 정도로 이렇게 훌륭하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1928년도에 이 박사가 쓴 논문 가운데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논설을 쓰는데 거기에 공산주의라는 거 얼마나 무섭고 독소가 숨어있는 집단이고 얼마나 사탄이 작용하는 집단인 걸 거기서 간파했습니다. 논문에서. 미국 정부 전 세계 누구 어느 자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그 젊은 나이에 그걸 주장하고 전 세계에 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소련 고르바초프 1989년도 소련 공산당 내에서 고르바초프가 강연을 하는데 페레스트로이카 크라스노스 개방 소련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개방하자. 이렇게 더 살 길 없으니까 안 한다. 그래서 91년도에 15개 소련의 공화국이 분리동이 벌어져 민주주의가 변신합니다. 소련의 최고 공산주의 지도자도 이승만 박사보다 공산주의 독소를 깨달은 것이 이승만 박사가 61년 후의 일이야. 이 박사는 소련의 최고 공산주의 지도자가 깨달은 것보다 61년 전에 이 박사는 세상을 꿰뚫어본 선지자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 박사가 미국에서 애교 활동은 독립투쟁한 결과로 탄생이 됐지 상해 임시정부 결과로 독립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멍청한 국민들은 이 박사의 1948년 8월 15일 건국기념일을 지키지 않아요. 이승만 박사 생일도 몰라요. 빈군을 살리고 이 박사는 죽여. 그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지구상에 200여 나라가 있는데 자기 나라 건국기념일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국 역대 정부가 뭘 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 박사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나라를 지키는데 그 우러하신 그 위대한 업적을 아직도 국민들이 제대로 몰라요. 내가 다니면서 목이 터지도록 단독하게 가르쳐줍니다. 6.25 사변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50년 정월 달에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아라스카의 아루시안 열도하고 일본, 필리핀을 감싸는 선을 딱 그어놓고 이게 애치슨 라인이다. 여기가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옳거니
때가 됐다. 미국은 일본, 필리핀은 관심이 있고 한반도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우리 이찬이는 6.25 전쟁 날 남침해가지고 적화통일하자. 그게 6.25 사변이 나는 거야. 나가지고서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유엔군이 그 파송을 되는데 그때 유엔이 몇 살입니까, 목사? 그다음 6.25 사변 때 유엔이 몇 살이야? 5살이야, 5살. 45년도에 참전했어. 5살. 5살 먹은 이 형님이 2살 먹은 대한민국 2살, 48년이 2살이죠. 5살 먹은 어린애기 형이 2살 먹은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애를 써가지고 군대를 파송하는데 유엔 상임 안보이사국 15나라 중에 5나라가 상임이사국인데 5나라 중에 하나만 비토해도 파병이 좌절되어 버리는데 토요일날 소련 대표가 안 와. 그래 오다가 자동차가 고장나서 못 왔다. 아니야, 어제 저녁에 과음을 해서 못 왔어. 그것도 아니고 저 모스크바에서 무슨 지뢰기 와서 안 나왔을 거야. 말이 많지만 자지가 않았어. 그 바람에 4개 상임이사국이 오케이에서는 16개국이 파병을 해서 한국에서 6.25 동란 때 대한민국이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갈 때 미국 정부가 왜 그래요? 우리가 가르치고 학위를 주고 길러낸 이승만 발을 생각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으니까 공산 진영에서 중공군이 80만 명이 참전을 해요. 80만 명이. 숫자는 뭐 10년 만이라고 하지만 40개 다 틀리고 실제 죽은 인원은 40만 명이 죽습니다. 중공군이. 그래서 공산 진영이 휴전 제안이 들어와요. 51년도에. 이승만 박사는 끝까지 반대하고 휴전 안 씁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남아도 좋으니까 북진 통일합시다. 반대를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승만 박사에게 압력을 강합니다. 휴전에 동의하라고. 끝끝내 이 박사 고집 세워서 반대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를 치우려고 공작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박사가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박사가 너는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짓밟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휴전을 응할 수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니? 이 박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시다. 그런데 미국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가 무슨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코를 꺾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 비교할 때 어떠나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죠. 한국은 지금 시달리는 가지고 약소국이. 이 박사가 미국을 상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휴전에 동의할 수 없어. 그 휴전이 이제 협상이 돼요. 53년 7월 27일로 휴전 협상이 되죠. 그런데 그때에 그 전에 이 박사가 미국의 코를 꺾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니? 뭐 했어요? 목사님 그때 한 게 뭐예요?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방공포로 석방. 누가 지금 그 얘기했어? 누가 했어요? 목사님. 이거 해. 다 목사 우리 목사님. 방공포로 석방을 했어요. 방공포로 석방. 어떻게 하는 거니? 원영도 헌병사령관을 불러가지고 이 박사가 여보 유엔군 미군 포로 수용소 경비병들을 공격하시오.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우군에 우리가 공격하라고. 미군하고 유엔군 포로 수용소 경비병을 공격하십시오. 어떻게 그거 합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고춧가루를 가져가. 양쪽 주머니에다 고춧가루 갑자기 넣고 가라. 그래서 국군하고 유엔군은 아군 동군이죠. 동맹군이죠. 그러니까 가령 유엔군이 지금 미군이 경비 총을 메고 경비선인데 내가 한국이 헌병이 접근하면 이 사람이 거부감을 느껴야 안 느껴요? 우군인데 안 느끼죠. 바짝 하니까 악수도 할 수 있고 굿모닝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접근하자마자 고춧가루를 싹 뿌려버렸어. 그러니까 그 경비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무기를 다 뺏고서는
반공포로 몇만 명을 탈출시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도 난리, 유엔 총회도 난리,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박사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때 이 박사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 한국, 유엔군은 공산주의가 싫어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싫다고 발버둥 치는 포로를 공산진영, 공산국 다시 돌려보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야.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통령으로서 내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으로서 반공포로 석방은 지극히 당연한 저사라고 생각한다. 그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어리둥절한 거야. 무슨 일인지.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목이 나오면 박수 꼭 쳐야 돼. 웃지 말고 사실의 역사적인 현실이야. 미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가 이승만 박사 지지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다급해진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입장이 아주 애매하고 좀 아주 곤란하게 되는데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모든 학계에서 이승만 박사는 위대한 정치인이라는 성명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점점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수습해. 내 입장이 아주 곤란해. 그러니까 빨리 수습하자. 어떻게? 이 박사가 제안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빨리 마무리해라. 그래가지고 7월 27일 날 휴전한 나라에서 10월 1일 날, 그러니까 7월이니까 8, 9, 10, 석 달 안에 10월 1일부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박수 쳐! 이 덕분에 우리나라가 생존하고 지금까지 경제 부흥하고 국가를 지켜왔습니다. 변형태 외무장관이 와싱턴에 가서 사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국 같은 막 바닥 가는 나라가 미국 가는 그런 강대한 거대한 나라하고 상호라는 건 동등한 입장이야. 너무나 똑같다는 얘기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이승만 박사의 카리스마와 그분의 개인의 인간적인 비중이 미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의 국력과 동등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이승만 박사를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죽였습니다. 국부를 인정을 안 해요. 왜? 빨갱이들이 김구를 살려야 되니까. 공산당. 김구는 공산당이. 김주식이 편에서 김일성, 김도봉이 만나가지고 남북 합작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정식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라 국부가 됩니까? 다 공산당들 다 주에서 자격하는 거예요. 이 박사를 지금까지 주고 있어요. 나는 다니면서 이걸 강조합니다. 이 박사 살려. 국부로. 45년 8월 10일 광복절은 지켜. 광복절은. 48년 8월 10일 건국기념은 아직도 안 지켜.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것이 잘못된 벌을 지금 대한민국이 받고 있습니다. 이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3년도 7월 27일로 휴전이 되는데 54년 7월 28일 정확하게 1년 하루 366일이요. 366일에 와싱턴에 가서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회에서 의사단에서 이 박사가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하는데 정치인, 군인, 언론인, 학자, 국회의원 입체 여지가 들어섰는데 얼마나 보였는지 자리가 없어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여보시오. 내가 국회의원이 여기 내가 못 들어간다니 말하니까 경비가 뭐라고 하지 아세요? 그러니까 일찍 오셨어야 되죠. 거기서 40분간 강연을 하는데 이 박사가 40분간 강연을 하는데 33번의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33번의 기립박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 공산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당하고 많은 젊은이 죽었는데 미국에 너무 감사합니다.